이번 주는, 음, 오늘, 어제 1박 2일 자고 오는 약간, 뭐지? 종교 관련된 캠프를 다녀와서 지금 음. 피곤해서 자고 일어났어요. 아, 1박 2일 다녀왔어? 네. 학교에서 간 거야? 아니요, 아니요. 저희 종교 관련, 교회에서? 네, 성당 캠프 갔다 아, 왔어요. 성당 캠프에서? 네. 음, 피곤했겠네. 어디 나갔다 오면 또 피곤하잖아. 네. 책은, 이번에 2장은 책은 읽었어? 네. 이렇게 끈을 읽으니까 부담은 많이 없지. 네. 그렇게 지금 크지 않아요. 그지? 양이 많지 않으니까, 그지? 자, 네. 이번 2장은 우리 1장의 논제 무엇에 대해서 싸울 것인가에서 2장은 논증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네. 어, 그래도 앨리스는 토론대회를 경험해봐서 여기가 되게 와닿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땠니 이 챕터는? 맛있어요. 되게 뭔가 제가 배운 테크니크를 음, 되게 쓰고 있어서 뭔가 되게 와닿는 게 많았어요. 약, 특히 막, 뭐지? 중요성이랑 막 음, 말할 때, 음, 중요성이랑 그리고 어떻게 토론할지 뭐에 대해 얘기하고, 음, 이게 왜 중요하고, 아니, 뭐, 음, 이게 왜 맞고, 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 되게 뭔가 공감이 됐습니다. 음. 선생님은 그리고, 여기에서 네. 토론이라는 건물, 네. 논쟁이라는 벽돌 이렇게 딱 비유를 해놨더라고. 음, 이 소제목에서 그 어떤 입체적인 어떤 이렇게 그걸 시각화 시켜놓고 네, 거기에다가 논증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아기 돼지 삼형제 집 짓는 거 있잖아. 네, 어, 그것처럼 내가 그 하나하나 논증이 하나하나 견고한 벽돌로 건물을 짓는 개념이잖아, 이게. 건물을 네, 짓는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보면 하나의 필요한 매개체잖아, 그게.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일상에서의 어떤 토론에 대한 개념이라기보다는 이게 스토리텔링을 한다거나 말을 할 때는 내 말에 대한 그, 여기 어떤 말이 있었냐면은 맨 처음에 이제 이 친구가 이 서보현 이 친구가 그 토론대회에 나가가지고 되게 평가를 이렇게 토론에 적합하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았단 말이지. 네,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이 그 데브라가 자기 확신과 일반화라는 말, 그러니까 그 서보연이가 주장한 말은 네,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고 정서를 자극하는 말만 잔뜩 했을 뿐이죠. 그래서 그 말은 이 논쟁이 그 토론에 대한 논쟁이 아니라 그냥 자기 확신에 대한 자기 확신과 일반화 이렇게 표현을 했어. 네. 우리가 보통 그 상대방과 말을 할 때 이런 부분이 많이 차지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 어때, 앨리스는? 네,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앞 챕터에 보면 그런 내용, 사형제 이 어떤 그게 있으면 사형제는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논제를 이렇게 그 음, 공개하고 이제 그 음, 토론을 준비하는 이 내용이 쭉 나오거든. 이 표가 네네, 하나 그거 찾았지. 네네,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토론을 하는데 이 서보현 이제 토론자가 이제 처음 자기 이제 말을 이렇게 하는데 그게 대해서 이제 반대쪽 토론자가 어떤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고 그냥 정서를 자극하는 말만 잔뜩 했을 뿐이죠. 유감스럽지만 그런 이야기는 토론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하는 내용이 있으면서 근거나 증거가 없는 주장은 자기 확신에 불과합니다. 증거가 없는 주장은 추측입니다. 그리고 오직 증거에만 기댄 주장은 오직 증거에만 기댄 주장은 일반화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지?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보통 어떤 말을 할 때 책을 여기서 또 선생님은 책을 읽어야 되고 읽어야 된다는 게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선생님은 이제 논문을 좀 많이 보는 편인데 논문을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 이유가 그거에 대한 그 확실한 어떤 연구 결과를 주장하는 글이 주로 논문들에서 나오잖아, 이게. 그래서, 왜 책을 읽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가 설득력이 있었는데, 선생님이 이 부분이 조금 되게 인상 깊었고, 앨리스는 어느 챕터가 인상 깊었어, 여기에서? 저는 이 부분 됐는데 나중에 또 데브라가 나올 때였는데요. 음, 예, 보현이는 되게 뭔가 되게 이 듣는 사람들을 뭔가 감탄시키려고 뭔가 이거에 대해 음. 물음에 하나도 없이 그냥 뭔가 이 자체를 압도시키려고 했다면 데브라는 분위기를, 오히려 되게 좀 이렇게 다 이렇게 딱 나눠갖고 그 음, 사람이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의문과 그런 걸 다 했잖아요. 음, 저는 그걸 봤는데 음, 왜냐면 뭔가 저도 그렇게 느낄 때가 많거든요. 제가 여기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뭔가 되게 막 부부부부부 이렇게 말하면 적어도 약간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음, 근데 데브라 같은 애가 진짜 잘하는 게 음, 왜냐면 보현이가 만약에 이게 토론에서 점수로 하는 걸로 나오면 보현이가 하는 거는 그냥 자기 주장만 세게 할 뿐이고 그래서 뭔가 이거에 공격받을 수 있는 여지를 좀 많이 주는데 데브라가 하는 건 오히려 짧게 심플하게 근데 다시 정확하게 이렇게 다 이렇게 해서 이미 의문 같은 걸 다 말하고 이런 거가 자체가 되게 좋은 포인트라서 뭔가 그 부분이 제 뭔가 경험이랑 살짝 겹치면서 뭔가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말하는 데 대한 시스템이 딱 잘 정리가 되어 있었잖아, 데브라나 보면. 네.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제 나중에 여기 논증의 기본 단계에 대한 이제 이걸 이렇게 쭉 적는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해가지고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기 이제 한국말로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면 첫째는 논증을 하려면 결론부터 밝혀라. 그러니까 즉 음, 청자가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사실, 가치, 처방부터 시작해라. 이게 네. 그 블로그에 글을 쓰는 오레오 공식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도 첫 번째가 의견을 주장해라거든. 그리고 네. 또 그 신사임당 주원규 유튜브 그 수업 들을 때 원고 쓰는 방식도 첫 번째가 의견을 주장해라라는 건데 여기에서는 사실, 가치, 처방부터 그 결론을 밝혀라 이게 있어서 우리가 보통 그 동양식 말의 습관은 선생님도 마찬가지지만 결론부터 이렇게 주장하기보다는 약간 이렇게 순차적으로. 연역식으로, 그 귀납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나중에 알아차리게끔 하는 방식이잖아. 근데 두 갈식으로 많이 하죠, 여기서는. 그치. 그게, 그렇게 하지. 그러니까 그게 선생님도 별로 이렇게 좀 습관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좀 그런 연습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보통 앨리슨의 말의 습관은 어때? 저도 그냥 두 갈식으로 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도 저희 맨날 뭐 에세이 적을 때, 맨날 뭐 적을 때, 맨날 나 제 결론, 그러니까 결론 적어 놓고 그 다음에 다 적고 이런 식이라 뭔가 설명이 있으면 그 뒤에 덧붙이는 느낌이고 그래요. 음. 그러니까 그게 어디에서든지 그렇게 지금 글을 쓰는 공식이라든지 어떤 스피치를 하는 공식이라든지 그 김미경 MKYU 김미경 학장님의 그 스피치 네. 강의에서도 딱 공식이 그랬단 말이야 이게
주장을 네.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했던 어떤 그런 글쓰기라든지 아니면 프리젠테이션을, 스티브 잡스의 프리젠테이션 공식도 이렇게 돼 있거든, 구조가. 네. 어,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알면서 내가 평소에는 이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속에 그게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어떤 거, 만약에 그 내가 주장을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그거를 증명할 때는 원래 내가 하는 방식들이 그 속에 하위 그룹으로 들어가면 훨씬 더 이게 건물에 벽돌이 짜임새가 있지 않겠나라는 이런 생각을 했거든. 그래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정리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이 부분을 읽으면서. 맞죠. 그래서 이게 글로써 이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쭉 정리를 해주니까 이 부분이 되게 좋았고, 우리가 평소에 여기에 보면 논정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간소화하여 네 가지 W, 우리 보통 뭐 육하 원칙에 의거해서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무엇을 왜, 언제, 그게 왜 중요한가의 중심으로 이렇게 구조를 네. 짰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무엇을 주장하고 왜 이것을 주장하는데, 여기 근데 얘가 되게 이걸 알면서도 우리가 이걸 적용하기가 되게 힘들단 말이지. 네. 여기 얘가 보면 무엇을 해보면 우리는 개를 입양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아무도 산책을 시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주장하는 글이고, 왜 그러냐 하면은 다들 바쁘다. 수요일에는 모두 8시 이후에 귀가한다. 언제, 그러니까 그게 따른 또 그 사례를 또 이야기하더라고. 지난번에 키우던 네. 금붕어도 아무도 돌보지 않는 바람에 죽었다. 그게 왜 중요한가? 걔는 매일 산책시켜주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고 우리 식구는 이 새로운 집안일을 놓고 날마다 싸울 것이다. 근데 이게 4W 공식은 알지만 이렇게 풀어서 쓰는 게 되게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글을 쓸 때 선생님도 이제 지금 책 쓰기를 할 거다라고 주장을 해놓고 이야기를 해놓고 이제 목차를 만들어야 되는데, 조금 더 이 부분을 좀 그 지표로 삼아 가지고 써야 되겠다 생각을 이렇게 했거든. 이제 이런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해서 보통 앨리스는 설득을 좀 잘 하는 편이야. 어때? 저는 꽤 잘하는 편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설득할 때가 음, 보통 그냥 학교 관련된 거는 이건데, 제 자체가 뭔가 그러니까 저 자체는 저는 when 부분에 대한 지식이 많으니까, 이때 음, 언제 이 일이 일어난 적이 있냐, 이때 그때 했으니까 하고, 그리고 저 자체도 뭔가 좀 로직이 뭐지? 약간 좀 체계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이 있어서 음, 말할 음. 때 되게 설득할 때 이렇게 뭔가 저도 무의식적으로 이게 왜 그런지 이렇게 말하는 습관이 있어서 설득을 그래도 꽤 높은 확률로 설득시킬 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통 할 때. 그리고 영어의 스피치가 그 문장 자체가 좀 그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니? 주어 동사가 이렇게 네, 중요하잖아, 거기에서는. 네, 있죠. 그러니까 누가 무엇 한 거에 대한 게 이게 맥락적으로 먼저 와야 되잖아. 네, 네. 그러니까 더 말에 그게 더 강하게 어필되지 않겠나? 라는 네, 생각을 그런 것 했어. 같아요. 왜냐면 좀 설득할 때 포인트를 이렇게 팍 주고 시작하면 좋은데 이 동사가 앞에 오니까 동사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많을 때 많은데, 그러니까 그냥 처음부터 뭔가 좀 탁 잡고 가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어는 뭔가 목적어가 다 중간에 오니까 되게 주어하고 계속 가다가 마지막에 동사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말할 때는 나는 책을 좋아해. 이렇게 시작하지 않잖아. 네. 그냥 이 책을 보니까 이랬어. 이 책을 보니까 이랬고, 이걸 봤을 때는 이런 느낌이었고, 그래서 나는 책을 좋아해. 뭐 하든지, 좋아하는 것 같아. 이렇게 약간 겸손의 미덕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한국에 이렇게 아, 맞아요. 말을. 그게 차이가 좀 많죠. 그리고
어, 미국은 겸손하면 뒤처지는 느낌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약간 오히려 음, 얘는 그냥 뭐랄까 소위 말하는 말로 좀 나대야지 음, 이게 애들이 그냥 보이니까 왜 그러니까 막 발표도 많이 하고 막 그냥 손도 많이 들고 질문도 많이 하고 뭐 한국에서 보면 쟤 왜 저래 할 수 있는 거를 좀 음, 당당하게 해야 미국은 오히려 좀 더 이렇게 선생님들 눈에도 띄고 그냥 그런 게 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화가 그렇게 그런 문화잖아, 그치? 네. 학생들의 옷 입는 컬러는 어때? 스타일이나 컬러는? 저희가 굉장히 여긴 다인종 국가고 그리고 요새 또 다른 뭐 요새 많은 다 그룹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왜 한국은 요새 무채색만 입고 다니잖아요, 애들이. 그러니까, 근데 저희는 진짜 온갖 컬러가 다 나오고 그리고 음, 특히 이제는 미국은 잘못 말하면 그게 차별인 약간 그런 느낌이니까 애들을 그냥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게 나와요. 그냥 막 핑크 프리드레스 입고 가는 애들도 있고, 음, 무슨 남자이지만 되게 드레스 갖고 입고 가는 애들도 있고, 음, 그리고 그냥 색깔 자체도 되게 많이 쓰고, 그리고 음, 그런 거 가지고 뭐 소위에서 뭐 좀 질 나쁜 애들 뭐라 할 수 있지만 일단 표면적으로는 드러내서 엄청나게 이렇게 받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애들 자체가 다 자기 입고 싶은 거 절대 입는 문화가 그래도 강한 것 같아요. 사진 찍는 스타일은 어때, 친구들이? 나를 이렇게 드러내면서 찍어? 어떻게 찍어? 그러면서 찍는 것 같아요. 왜 한국은 보면 좀 다 얼굴 가리고 그러니까, 찍고 입 가리고 찍고 어, 이러는데 여기는 그냥 그게 약간 부분만 트렌드인 게 찍고,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찍고 하는데 어, 저희는 이 트렌드가 인 게 아니면 그냥 되게 자신 있게 그냥 찍는 것 같아요. 그냥. 그래. 그게 참, 우리 여기 한국에 있는 청소년들이, 선생님 딸도 고등학교 2학년이지만, 색깔이 컬러가 하나도 없거든. 그러니까요. 흰색, 회색, 검정색이야, 그냥. 청바지 유일하게 있고. 조금 가미되면 약간 카키, 좀 다크한 카키 정도, 이 정도인데. 그래서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더라고. 컬러감 있게 이렇게 딱 입는 거,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게 음. 무슨 차이일까? 항상 이렇게 좀 의아해했지. 너희들은 교복은 안 입니? 미국은 대체적으로 공립학교는 교복이 없어요. 아, 대체적으로. 교복이 없어? 다 대신 사복이야? 네, 다 사복이니까 그게 편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애들이 되게 표현의 자유가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해도 맨날 애들은 또, 그래도 저희 그 교칙 그 룰이 있잖아요. 옷 입는데. 음. 그거에 또 쫑알쫑알쫑알, 이거는 싫은데, 이건 그런데, 솔직히 뭐, 그냥 되게 마음대로 입고 다녀요. 어느 솔직히. 정도의 규칙이 있는데 그러니까, 관여하겠는데. 막, 샌들 못 신고, 그 정도인데, 아, 그리고 샌들 못 신고? 너무 살을 막 엄청 드러내면 안 되고, 특히 음, 여자애들은. 음. 그러니까. 근데 한 그 정도밖에 없어서 그렇게 큰 그런 건 없는데. 그래도. 헤어 컬러라든지 아니, 액세서리는 그건 상관없어. 마음대로. 저희 아, 파란색, 초록색, 보라색, 핑크색 다 나와요. 학교 가다 보면. 아, 진짜? 네, 머리. 어, 체인도 블링블링한 것도 많고. 어. 그러니까 위험한 것만 아니면 돼요. 여기서. 아, 위험. 위험한 거 아니면 돼? 네. 되게 진짜 자유분방이네. 어. 우리 고등학생들은 절대 그러지 않잖아. 네. 방학 때 되면 한 번씩 그렇게 하지. 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쌓여 있는 자기 안에 어떤 이게 자유로움이 되게 억제되는 거 같지 않아? 그러니까요. 너무 사회적으로 너무 응, 한국은 억압되고 다른 사람 시선 신경 쓰고 이게 너무 큰 것 같아요. 응. 그러니까 여기 토론 대회라는 게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인데 그 이면에는 내가 나의 주장에 대한 나를 설득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래야지만 우리가 어디에 나가서 내 말에 대한 주장과 그 타인에게의 어떤 설득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우리 아이들의 여기 한국 아이들의 정서는 내가 나를 드러냈을 때 되게 제재당하는 문화잖아. 네. 안 되는 규칙이 너무 많으니까. 네. 그러면
그거를 되게 자꾸 억제시키는 거지. 맞죠. 그래서 그때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한국 기자에게 질문하라고 이야기했을 때 한국 기자가 끝까지 질문을 못 해가지고 옆에 있는 중국 기자가 손들어가지고 그 질문권을 받아갔던 그 영상이 되게 이슈였거든, 그때. 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받아 써서 내가 전달하는 거는 잘하는데 그 사람이 말하는 거에 나의 질문은 무엇이지에 대한 생각을 안 하는 거지. 음, 그게 그 교육에서의 어떤 그 오랫동안 습관되어진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하거든. 그니까. 근데 앨리스는 이렇게 뭐 할 때 뭐 책을 읽든지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내가 질문이 생기면 바로바로 하는 편이야? 네, 바로바로 하는 편이에요. 만약, 뭔가 제가 생각하기에 뭔가 질문이 너무 뭐 유치하다 그런 거 있으는데 저는 제 성적을 그런 조금 그냥 1초도 안 내키는 부끄러움에 하고 응, 싶지 않아서 저는 되게 응, 다 물어보는 편이에요. 딱. 응, 응, 응. 그치.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한 그때 그 순간순간에 해소를 하고 넘어가는 거잖아. 네. 그 애들이 좀 다 그래요. 그냥 바로 순간순간 할 때 바로 그냥 질문하고 그냥 그런 게 습관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그래서 한국에서 만약에 이게 토론 대회를 하면 어떤 양상이 벌어질까? 토론 대회 자체가 지금 여기는 뭐 동아리 활동에서는 있을런지 몰라도 그 학교 안에서의 어떤 그런 문화에는 토론 대회가 빠져 있으니까 되게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너희들은 주로 방학 때 어떤 걸 하니? 개인적으로 아이들이? 저희요? 음, 솔직히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음, 뭐랄까 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제가 지금 방학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갖고 음, 근데 뭐 그냥 맨날 뭐 여름 캠프 가고 그냥 뭐 대학교 준비하고 뭐 음. 봉사 단체 가고 맨날 음. 한국이랑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런 면으로 봤을 땐. 어제 이제 그 제주국제학교 수요일 되면 제주국제학교 친구들 수업하는 날인데 지금 네, 방학이잖아, 걔들도. 네, 제주도에서 이제 거의 집이 서울이란 말이야, 이 친구들은. 그래서 네, 한 친구는 지금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교에, 미국에 있는 대학교에 이제 캠프를 가 있고, 나머지 친구들은 다 서울에 가 있는데, 그러면 방학한 지 뭐 한 1, 2주 됐으니까 뭐 하니? 그랬더니 다 학원 다닌다는 거야. 네. 학원지. 뭐 이렇고 어떤 친구는 학원 안 가고 온라인 수강만 해서 그냥 계속 집에만 있는데 그러면 뭐 하고 싶은 거가 없니? 그랬더니 딱히 집에서 그냥 있는 게 좋아서 밖에 나가는 것도 싫고 그렇게 다 거의 다 표현을 하더라고. 되게 음, 제주도에 있다가 서울 자기 집에 가면 친구들도 좀 만나고 되게 신나게 지낼 것 같은데 의외였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희들은 음. 학원 이런 문화는 거의 없지 않나? 어때? 있긴 있는데 그냥 학구열 높은 그냥 아시아인들 약간 위주죠. 학구열 음. 높은 아시아인들. 인도, 중국, 한국. 네. 어, 딱 요 부분들. 어, 근데 일단 일단 일반적으로 저희가 말했듯이 공부에 대한 그 인식이 저희가 훨씬 적어요. 그냥 훨씬. 음, 여기 입장에서 공부 많이 한다 해도 한국에 절대 못 따라가요. 한국에서 중하위권 하는 애도 못 따라갈걸요? 공부 많이 한다고 해도 일단 음, 일반적으로. 음, 그냥 뭐랄까 한국은 그냥 무조건 약간 일평일 때나 방학 때나 공부가 베이스잖아요. 음, 근데 저희는 특히 방학 때는 그렇게 방학 때 공부하는 애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조금 뭐 수능 준비 위해서는 조금 더 하는 애들은 있어도 막 엄청 막 방학 때 공부하는 애도 없고 그리고 저희도 그냥 일반 막 놀러 다니고 하니까 그냥 그게 그냥, 근데 그게 훨씬 더 환경적으로 뇌의 환경, 나의 뇌의 환경적으로는 굉장히 더 풍성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이제 마지막 챕터에 보면 그 2장의 마지막 그 바닥일까요? 너 책을 보고 있니?
네, 전자, 전자책이지. 네, 거기에 보면 마지막에 뭐라고 이렇게 정리해 놨냐면은 이런 논증들은 대담 무상하게도 스스로 진실임을 주장했다. 하지만 퀼터처럼 조각조각 꿰어 만드는 논증은 진실에 대한 하나의 관점을 고정된 실체가 아닌 공유된 진실로 구체화해 나가는 일인 것 같았다. 이는 한 사람의 연설이 아니라 서로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선생님은 이 부분이 되게 좋아하는 어떤 맥락인데, 이런 부분을, 어떤 선생님이 책을 읽고, 앨리슨이 책을 읽고, 이렇게 보면 선생님의 이야기와 앨리슨의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조각조각을 지금 이렇게 네, 하나를 꿰잖아. 이렇게 네, 엮어내는 거잖아. 네, 그러다 보면 하나의 관점을 고정된 실체가 아닌 우리가 서로 공유하는 진실로 이렇게 새로운, 처음에는 내가 이런 킬트 조각을 가지고 왔는데 이야기로서 이렇게 엮어 나가다 보면 공유된 진실로 구체화된 뭔가 하나를 이렇게 만드는 것 같다. 선생님은 오늘 어떤 걸로 이렇게 만들어 봤냐 하면은, 교육은 과연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노출되어야지 아이들이 자기 다음으로 사회화될 수 있을까를 계속 머릿속으로 지금 생각하면서 앨리슨이랑 이야기를 했거든. 질문을 하고 이야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네, 그걸 하나의 조각조각의 킬트를 이렇게 구체화돼서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잖아. 그래서 네, 한 사람의 연설이 아니라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면 기존에 선생님이 가지고 있던 이 책을 읽어서 얻었던 인사이트와 경험했던 환경의 어떤 퀼트 조각과 앨리슨이 경험했던 이 퀼트 조각들 환경과 그 의견을 같이 이렇게 엮어서 하나의 패턴을 이렇게 만들어낸다. 항상 이런 식으로 생각하거든. 앨리슨은 어때? 저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크게 막 그렇게 엄청 생각하고 하진 않은데, 그냥 뭔가 대화하다 보면 저절로 약간 뭔가 좀 연결되는 제 개인적인 뭔가 생각이나 경험 있잖아요. 그냥 그거를 연결시키면서, 그러면 이 상황이었을 때는 이 지식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내가 이 상황일 때 이 지식을 바탕으로 잘한 거였나?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저 자신에 대한 판단에 대해 약간 좀 생각하는 편이에요. 음. 너가 지금 그 평택에 있는 친구들 수업하는 거 있잖아, 영어 수업. 네, 그 친구들은 한국에 있는 교육 환경이 아직 초등학생이니까 어리니까 아직은 좀 자유로운 분위기잖아. 그 학교 네, 자체도 네. 선생님 그렇다. 방금 이번에 중학교 들어갔을걸요? 이번에 들어가서, 그래? 네, 네, 아, 그러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 환경에 있는 아이들에게 앨리슨이 이렇게 수업을 할 때, 네, 많은 질문을 할 수 있잖아. 아이들의 환경에 아이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네. 그 수업 시간에는 어떤 그런 형태의 질문도 들어가냐, 아니면 앨리슨이 준비한 수업에 대한 거에 피드백이 계속 오고 가냐. 어때? 아이들이 자기 이야기 어, 잘해? 저요? 그냥 좀 저희 그냥 편한 느낌이나 제가 그 수업의 목적은 응, 어차피 저는 영어를 굳이 가르치려는 것보다 회화를 가르치려는 거거든요. 근데 응, 회화할 때 중요한 게 제가 뭐 이렇게 막 책적으로 막 이거 알아야 되고 이 문법 알아야 되고 이 느낌이 아니라 저는 그냥 편안한 분위기에서 영어랑 자체에 대한 터치를 좀 더 많이 늘리려는 목적이라 응. 걔네는 그냥 처음 시작할 때 막 일상 얘기하다가 뭐 걔네 뭐 중학교는 어떠고 요번에 뭐 시험은 어떠고 그냥 일상적인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걔네 교육 시스템에 대해 얘기도 가끔 하죠. 계속 그렇게. 해? 응, 응, 네. 근데 어차피 걔네들은 한국 교육 시스템상 영어를 엄청 배울 건데 제가 말하는 이런 스피킹 같은 영어가 아니라 다른 한국 사람들 다 하는 다 응, 막 이렇게 수능 영어식을 배울 거라 저는 응, 그런 문법 파트는 안 하고 그냥 계속 그냥 질문 대답하고 그리고 제가 준비하는 질문도 거의 다 그냥 일상 관한 질문이라 응. 대답도 그냥 비슷한 그런 느낌으로 와서 저희는 그냥 대화를 하는데 영어를 끼워서 대화한다. 이런 느낌의 수업이에요. 그쪽 수업은. 진짜 편안하게 대화하는데? 네.
아, 그러면 앨리슨이 현주쌤한테 영어를 가르치면 어떤 패턴으로 가르쳐 주고 싶나요? 아니, 제가 그냥 걔네들은 영어에 대해 아예 아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주 아주 기본 문법으로만 시작을 했어요. 그냥 음, 음, 문장 구조랑 그냥 시제. 솔직히 제가 볼 때는 뭐 다른 디테일한 것도 있겠는데 문장 구조랑 시제 정도만 알면 솔직히 나는 문장 자체는 되게 만들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음, 약간 대충 얼추 만들 수 있어서 보서 그다음에 제가 질문 구조를 가르쳐 줬어요. 음, 그거 세 개 가지고 저희는 질문 보고 질문을 이렇게 분해하고 그다음에 그걸 답으로 바꿔서 음, 이런 구조를 하고 있어서 근데 음. 현지 쌤은 이런 기본 지식은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 저는 지식은 아는데 글로 네. 배운 지식이어가지고 스피킹 하는 게 힘들지. 그럼 쟤는 걔네랑 그냥 똑같이 할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잠깐만 그래서 그냥 기본 지식으로 그냥 제가 말했던 그 세 개 한번 다시 말하고, 그 음, 다음에 그냥 계속 스피킹만, 계속 그냥 질문 보고, 음, 질문 분해하고 대답하기. 아니면 손주쌤이 먼저 저한테 질문하기. 계속 음. 그냥 그 시스템으로 계속 하고 있어요, 저는. 아, 진짜.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30분 정도 항상 이렇게 하는데, 한 네. 20분, 25분 정도는 이렇게 편안하게 하고, 항상 마지막 10분은 너가 선생님한테 영어 선생님이 되어줄래? 좋아요. 좋아? 네. 그럼 네, 부담 지금 짧게 한번 해봐. 어머나, 저 지금이요? 어, 지금? 음. 잠시만요. 그럼 제가 있는 거를 잠깐만 자료가 있는, 많진 않아요. 있는 거 그, 가지고 그냥 다시 네. 그냥 똑같이 하면 돼. 왜냐면 현주쌤은 항상 글로 배운 영어이기 때문에 이 아, 그래요? 말이 나오는 영어가 안 되거든. 어, 근데 제가 그러면 지금 하려는 게 음. 그냥 저는 얘네한테 공식을 주거든요. 질문을 할 게. 그 뭐지? 됐다. 공유해놨어. 네. 저는 요새 얘네가 질문 배워서 요새 요거 하고 있거든요. 음, 질문 구조. 음, 이렇게 의문사, 조동사, 주어, 동사랑 이 나머지 그냥 저는 간단하게 제가 그냥 좀 영어를 정식으로 배운 사람은 아니잖아요. 뭔가 음, 환경적으로 배워간 사람이라 음. 이 구조가 제가 볼 때는 질문을 하기 제일 편한 거예요. 그래서 의문사, 조동사, 주어, 동사. 네. 음, 근데 얘네는 이 뜻도 모르니까 의문사. 이게 저기가 음, 다 적어놨어요. 자, 음, 의문사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 시스템으로 얘네한테 질문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자, 첫 음, 번째는 제가 일단 한국어를 번역하는 방식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일단 음, 지금. 음, 왜냐면 어차피 저도 처음에는 그런 시스템으로 배워서 그래서 제가 일단 예를 들어 그러니까 한국어 그 질문 하나가 있으면 음, 그거에 대해서 주어를 찾고 음, 제가 여기에다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었어요. 여기서. 음, 그래서 음,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음, 들어 음. 무슨 질문을 하고 싶으세요? 한국어로? 그냥 아무 질문 하나만 주실 수. 어, 네. 어, 오늘 이 책이 어땠니, 앨리슨? 하고 물어보고 싶어. 오늘 이 책이 어때? 요게 질문이잖아요. 음, 그러면 제가 첫 번째 할 거는 여기서 주어를 찾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현주님 여기서 주어가 뭘까요? 책이, 아니에요. 왜냐면 질문 자체는 음. 오늘 이 책이 어땠는데 질문의 주어는 그 대상한테 물어보는 대상이에요. 아, 어땠니? 저희는 책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지금 아, 누군 책을 됐지만 너는 오늘 이 책이 어땠니? 어땠니? 그래서 너는이 주어로 들어갑니다. 아, 너는이, 아, 네. 너에게 물어보니까, 너에게 물어보는 거니까. 아, 유가 근데 부금 들어가네? 처리가 돼 있죠, 지금 현재 음, 상황에서는. 그래서 음, 저희는 이 주어 박스에 you를 넣을 거예요. 그 다음 음. 할 거. 동사를 찾고 번역할 거예요. 여기서 동사가 뭘까요? 동사는, 네. 어, 책을 읽었으니까 읽은 행위가 동사가 되지 않을까? 근데 사실 이 문장은 애매한 게 제가 여기는 동사라고 써놨지만 여기서는 굳이 이 동사 칸에 들어갈 만한 게 없어요. 음, 왜냐면 저희가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어쨌든, 제가 이렇게 뭔가 제가 제 방식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응, 이렇게 제가 말로 풀어내라면 해도 못할 때가 있거든요. 일단 지금 잠깐만 동사는 넘어가 봅시다. 응. 조동사, 왜냐면 how was your, how, how was, how did you, actually, 죄송해요, 선생님. 다시 스타트 오버. 제가 어, 말한 거 다 해보세요. 제가 갑자기 헷갈렸어요. 지금 아직 잘 감이 안 깨갖고. 아, 잠깐만요. 오늘 이 책이 어땠니? How did you? 뭘 질문하려고 하는지는 이해했지. 네. 잠깐만요. 이 책에 대한 너의 생각이 어땠니? 이렇게 물어봐야 돼? 제가 지금 한국어 질문을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제대로, 아, 지금. 그랬니? 네, 뭔가 좀 갑자기 제 머릿속에서 응. 말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 질문 이해가 안 돼서 그냥 다른 질문 줄 수 있어요? 그냥? 지금? 알겠어, 알겠어. 너 그 캠프 다녀온 거는 아니지. 캠프는 어땠니? 캠프는. 보통 캠프 다녀오면 아, 캠프에 대한 제가 후기가 지금 여기서 왜 헷갈리는지 알았어요. 왜? 그러니까 이 레슨 자체가 약간 의문사를 사용한 질문이거든요. 근데 아, 그거를 하기에는 이 어. 구조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땠니라는 그 자체가 어땠니? How about you? 이렇게 하나? 아니, 근데 만약에 지금이 어떠면 만약에 캠프가 어땠니였냐면 How was your experience at camp가 되는데 아, 거기서 how was 여기가 it? 안 맞는 게 어, 이 조동사가 들어갈 자리가 없고 음. 그냥 종사가 여기로 들어가고 그렇게 돼서 뭔가 제가 큰 이 틀이 지금 약간 깨진 것 같아요. 거기서 갑자기 아, 헷갈렸고. 변형된. 네. 그래서 음. 제가 걔네한테 변형된 이런 거 안 가르치고 완전 심플하게 하고 아, 있어요. 심플하게만 네, 가르치니까. 심플하게. 그래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경험이 있는 어른들이 영어를 배우는 게 이래서 어려운 건가? 네, 글쎄 이게 배우는데 또 변형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음, 영어는. 음, 그래갖고 뭐 어떻게 계속 해야지만 할 수 있지. 뭔가 좀 음. 애매해요. 그러면 두 가지 질문을 방금 선생님이 무슨 질문을 하고 싶었는지 너 알지? 네. 그거를 질문을 한번 어떻게 선생님이 영어로 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줄래? 방금 그 응, 질문이요? 응, 응, 응. 근데 그래서 이 질문은 제가 만든 이건 안 되고, 응. 그냥, 잠깐만, 네, 앨리슨. 네. 그러면 선생님이 너 메일 주소를 선생님한테 하나 공유해 줘봐. 네. 여기로, 여기로 주시면 돼요. 응, 채팅에 남겼어요. 채팅에 남겼어? 네. 카톡으로 하나 바로 보내줄 수 있니? 네. 잠깐만. 네, 이거 아니에요. 그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왜냐하면 앨리슨이 지금 아이들하고 수업하고 있는 공식들이 선생님이 또 엉뚱하게 이렇게 하면 앨리슨이 또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어, 네. 여기 선생님이 노션 페이지를 하나 일로 들어와 봐. 네.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선생님 질문을 적어 볼 거니까 너가 네. 여기에다가 자유롭게 좀 적어주면 네. 어, 열렸지니? 음, 네, 음, 잠시만요.
아, 네, 찾았어요. 네. 오, 네. 여기 선생님이 질문을 적어놨잖아. 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선생님이 일반적으로 너한테 하는 질문이잖아. 그치? 네. 그럼 이거를 선생님이 영어로 질문을 하려면 어떻게 뭘 생각해야 되는지 선생님이 알려주세요. 네. 제가 만약에 할 거면 저는 일단 의문사가 먼저 시작하잖아요. 그럼 의문사로 이거 여기 톡을 적을까요? 톡을 해야 되나? 음. 네. 그러면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의문사를 먼저 찾을 것 같아요. 여기서. 오늘 책의 내용은 어땠니? 네. 잠깐만 이거 톡을 안 하고 선생님 그냥 너가 보기 쉬운 걸로 할게. 이렇게 하면 바로 보이지. 아, 네. 음. 그러면 책의 내용이 어떤지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계속 저거 갑자기 나가줬어요. 나가졌어. 다시 네. 링크 타고 들어와 봐. 네. 아, 됐다. 됐어? 됐습니다. 음. 네. 오늘 책의 내용이 어떠니? 저희가 여기서 어땠니가 들어가잖아요? 음. 그래서 저는 여기에 how로 시작할 것 같아요. how. 의문사가. How. 어땠니가 음. 어떻게잖아요? how가. 음. 어떻게? 그래서 음. 저는 그 맥락이면서 여기서 how로 시작할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 질문은 상태에 대해 물어보는 질문이잖아요. 음. 상태. 음. 그래서 여기서는 상태는 비동사고, 그 다음에 행동은 두 동사, 이렇게 공식을 갖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 상태니까 상태이고 행동은 do. 행동은 두, 음. 이렇게 그냥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음. 그러면 저희는 지금 이게 상태에 대한 물어보는 질문이니까 이 뒤에는 저기에 이 책에 대한 상태잖아요. 이 음. 책이 저희는 단수잖아요. 책이 단수? 음. 단수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책의 내용은 단수니까 더 부을게. 단수에다가 어땠니는 과거형이죠. 그러면 무슨 비동사를 써야 될까요? was. 네, 맞아요. 그럼 was를 쓰는 거예요. How was 그다음에 우리는 그다음에 이제는 크게 이게 상태에 대해 물어보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냥 이제 하는 거예요. 자, how was 그다음에는 이제 그 간단한 번역이에요. 책의 내용이 뭘까요? 그냥 Contents of the book? 네, how was the content of the book? 근데 저희는 관사를 까먹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더 관사가 앞에 네. 더 콘텐츠에도 더가 관사가 붙어야 돼? 어, 굳이 안 붙여도 될 것 같긴 한데, 네, 솔직히 제가 이런 문법에 대해 확실하진 않은데, 저 그냥 같은 너가 경우는, 말할 때 편안하게 친구한테 말할 때는 어떨 네, 거야? 뭔가 제가 그냥 직감적으로 편안하게 말할 때는 덜을 붙일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확실하진 않아요. 음, 그래서 그냥, 이렇게, 네, 음.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쪼개서 해야 돼요. 쪼개서. 너 각각. 같으면 이런 의미를 담은 질문을 어떤 말로 질문을 하고 싶을 것 같아? 질문을 해? 질문을 할 때요. 선생님이 지금 뭘 궁금해 하는지 알지? 오늘 네. 책을 읽었으니까 책의 내용은 어땠어? 라고 앨리슨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잖아. 네. 그러면 너가 보통 친구들하고 대화할 때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질문을 해? 그냥 간단하게, 그냥 평상시 그냥, 말로. 만약에 제가요? 음. 그냥 컨텐츠랑 물 안 붙이고 How was the book today라고 하거나 아니면 그냥 약간 좀 더 좋아했니? 약간 이런 느낌으로 더 다가갈 거예요. Did you like the book we read today? 이런 식으로 그럼 약간 너의 말로써 여기다가 한번 적어봐. 그럼 아니 밑에다가. 뭔가 이런 맥락이라면 저는 뭔가 좀 더 디테일하게 이 책을 좋아했니? 약간 이런 식으로 물어볼 것 같아요. 뭔가 어땠니?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좋아했니? 그 약간 선생님은 좋아했니가 궁금한 게 아니라 네, 여기에서 맞죠. 너가 받은 인사이트에 대한 거를 질문하고 싶어. 아, 인사이트에 대해 궁금한 거예요? 음. 그러면 다른 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what do you what do you think about what we read today? 약간 좀 더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아요.
약간 맞아. 컨텐츠나 이런 말은 안 쓰죠. 그치. 그래서 그냥 좀 되게 일상용어로 What do you think about what we read today? 해서 너 오늘 우리 읽은 거에 뭐 어떻게 생각하니? 아, 이렇게. 이게 더 맥락적으로 맞겠다. 네, 맥락적으로 뭔가 좀 더 이게 좀 더 일상적인 느낌이 나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직역으로 하면 how was the content of the book today? 이게 되지만 선생님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what do 네, you think about what we read today? 이게 네, 더 맞죠. 어, 이런 차이가 있어서 영어가 너무 어려운 거야. 자꾸 그쵸. 이게 한글로 생각한 거를 영어로 말하려고 하니까. 그니까요. 어. 그래서 선생님이 필요한 것 같아요. 1박 2일 캠프는 어땠니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되겠네. 1박 2일. 아, 근데 얘는 오히려 얘는 how was를 쓸 것 같아요. 얘는 오히려 그냥 응, how was the camp. 응. 1박 2일이란 말을 How was the camp? 굳이 안 붙일 것 같아요. 1박 아, 2일 캠프. 이거는 굳이 안 붙여도 된다. 그냥 너가 캠프를 다녀온 거에 대한 거 궁금해하는 거니까 이게 네. 구체적으로 이거는 굳이 필요 없다. 네, 그냥 how was the camp.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나올 것 같아요. How was the camp? 뭐, 네. 이 정도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말하고자 하는 것과 너가 평상시에 하는 말과 이렇게 해서 선생님을 좀 영어 공부를 시켜주면 어떻겠니, 네네. 앨리슨? 네네. 그 정도는 어차피 제가 그 부분은 제일 뭔가 나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여기 현지 회화 느낌으로 배운 거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이 책에서 너가 한 주를 선생님한테 네. 이렇게 뭐 아니면 여기서 마음에 들었던 구절이라든지 여기다 하나 네. 적어준다면. 저요? 저 이 부분. 그, 그 구절이요? 잠깐만요. 찾아볼게요. 음, 저 마음에 든 구절이 있어서 그냥 그 갖고 오기만 하면 돼요. 음, 저는 그 부분이요. 데브라가 이렇게 음. 말했을 때. 데브라의 말. 그럼 여기다가 적어줘. 데브라가 나중에 좀 더 간단하게 말했을 때 그 부분에서 음, 뭔가 좀 이 아주 강조되게 말. 이게 보여는 I spoke at and not to people 이 문장이 있었는데 음, 이게 그 여기서 at랑 to가 강조됐었거든요. at랑 to가 이렇게 책 음. 자체에서도. 아, 진짜? 네. 그러니까 얘는 솔직히 at이랑 to랑 비슷한 의미 오언이잖아요. 그냥 어떤 오케이션에 있을 때 나랬나 보지. 근데 그냥 말에 담겨진 그 좀 감정이랄까? 무슨 말씀이신지 알죠? 그냥 여기서 I spoke at the people은 그냥 제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느낌인데 to people은 뭔가 좀 이 사람들에 대해 약간 양적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느낌이 그냥 살짝 있어요. 아, I spoke. 이거 지금 누가 하는 말이야? 이게 보연이 이게 데브라 스피치가 끝나고 나 이게 다시 반성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아, 나는 그 사람들한테 말했고 그러니까 둘 다 한테라고 사람들한테라고 번역은 되는데 어. 근데 뭔가 좀 이 단어 자체에 담긴 약간 아, 어원이랄까 그런 느낌으로 약간 조금 다른 느낌 뭔지 알죠? 똑같은 단어인데 알겠다, 알겠다. spoke at people이라고 하면 뭔가 진짜 일방적 커뮤니케이션 탁 준 거. 느낌인데 네, spoke to people은 뭔가 좀 양쪽으로 어. 커뮤니케이션하고 뭔가 좀 더 배려가 담긴 그런 아, 느낌이 약간 담긴 뉘앙스가 좀 차이가 있어서 뭔가 되게 아, 뭔가 탁 들었어요. 이거 정말 이 챕터를 정말 딱 나타내는 문장이네. 네, 그 데브라가 지적했던 파트가 딱 이 파트였잖아. 네, 네, 데브라가 진짜 예리하네. 네, 이 문장 진짜 멋지다. 이게 네, 진짜 엄청 영어인데도 심플한데도 함축된 의미가 굉장히 맞죠? 어, 임팩트 있는 문장이네. 네. 오, 좋았어, 좋았어. 아, 재밌다. 앨리스는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진짜 재밌네. 사실 제가 볼 때는 솔직히 언어 이론적으로는 현주 쌤이 훨씬 더 막 잘하실걸요? 명사 막 이렇게 네임이나. 근데 제가 왜냐면 그런 거를 배운 건 없는데 현지 회화 같은 느낌으로 원하시는 거면 그건 오히려 제가 잘해드릴 수 그걸 있어요. 원하지. 왜냐면 그걸 네.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글을 읽고 뭐 문장을 해석하고는 뭐 단어만 맞으면 대충 네. 알잖아.
근데 그래서 네가 말하고자 하는 거 말에 말을 못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그거가 되게 하고 싶잖아. 우리가 듣는 것도 그래 보통 뭐 이렇게 영화나 이런 데 보면 그렇게 말을 하잖아. 네, 맞죠. 근데 이게 되게 그런 게 딱 안 해본 경험이어가지고 장벽이니까 그걸 앨리슨이 잘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예,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좀 영어를 늘으려면 그냥 영어를 맨날 해야 되는데, 현지 응, 사람들이랑. 한국 그렇지. 사람들은 그게 뭐 학원 가는 게 아니면 학원에서도 솔직히 그런 건 잘 안 배우니까. 그렇지. 책으로 배우는 영어밖에 없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한 25분 정도는 이렇게 하고 25분 네. 정도는 이렇게 해서 50분을 딱 해도 되겠니? 네, 좋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오늘은 이걸로 너의 한 줄 이야기로 마무리하면 되겠다. 뉴스 일기는 적고 있니? 저요? 사실 이번 주에는 갑자기 제가 이걸 켰는데, 어머나! 뉴스일기 이번 주 까먹었다! 이게 딱 된 거예요. 그러면 네. 여기에 어차피 현주쌤은 지금 공모전에는 30회차씩 다 해가지고 제출했거든? 뉴스 일기를. 어, 해서 네. 이제는 프리하게 앨리슨이랑 그냥 같이 한번 뉴스 얘기를 여기서 계속 달아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네네네. 이거를 폼을 하나 같이 우리가 서로 같이 하면 약속인 거잖아, 그치? 네. 그러면 여기다가 선생님이 영어 공부 말고 잠깐만 뉴스 얘기 오케이, 여기에 이거 전체를 그냥 이거를 같이 이게 잠깐만 앨리스 네. 자 들어와 봐. 네. 이거 지금까지 선생님이랑 앨리슨이랑 했던 거에 목차를 선생님이 해놓은 거야. 어, 네. 다 지금 중간에 좀 이제 채워넣긴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잠깐만 어디에 지금 있는 거예요? 잠깐만 지금 넣을 거야. 아, 네. 잠깐만 기다려줘. 네. 음, 음. 음, 음. 여기 맨 밑에 보면 네. 맨 밑으로 내려와 봐. 아, 여기요? 아, 뉴스, 찾았어요. 뉴스 1일차 일기 뉴스. 앨리슨 있지? 네. 이거를 일단 위로 끄집어 올려놓을게. 맨 위로. 영어 공부 위에다가. 네. 그러면 뉴스 일기 앨리슨 있지? 네. 네. 이거를 선생님이 나중에 마치고 여기 표로 이렇게 지금 밑에 있는 표처럼 뉴스 일기 표를 만들어 놓을 거니까 네. 선생님 것도 만들어 놓고 앨리슨 것도 만들어 놓을 거니까 서로 오기 전에 하나씩 여기 공유하면 되잖아. 오, 네네. 할 수 있겠니? 네. 그러면 이거가 나중에 우리가 이게 모이면 이거 책으로 낼 수 있어. 오, 맞지? 이런 걸 책으로 내요? 그치. 이게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어, 글쓰기를 못하기 때문에 이게 앨리슨이랑 공조로 다음에 우리가 책을 쓸 수 있어. 어, 자료를 지금 모으는 거야, 이게. 음, 이 지금까지 우리 수업했던 커리큘럼들 있잖아. 네네네. 이거는 지금 영상으로는 다 남아 있잖아, 그치? 네. 이게 다 그 데이터를 모으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우리 같이 책을 쓰자. 네. 이 영어 공부하는 것도 책을 쓸 수 있겠지. 오, 네. 맞지? 네. 그래서 이것도 선생님이 이거 표를 만들어서 날짜를 어차피 날짜별로 해야 되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을 거니까 영어 공부도 지금은 이렇게 해놨는데
나 옮겨 네. 놓을 거니까 거기에다가 앨리슨 표에다가 오기 전에 선생님도 하나 넣고 앨리슨도 하나 넣고 그러면 이거 봐. 지금 선생님은 앨리슨은 그때 내 생각을 쭉 다 적었잖아. 네. 그러면 일단 내가 읽은 기사를 요약해서 한 챕터를 적는 거지. 아, 네. 그리고 이거는 앨리슨이 기존에 했던 거 양식이지. 나의 생각이나 의견을 기록하는 거잖아. 네. 그 다음에 그 기사 URL 링크를 여기 붙여넣기 할 때 북마크 인베드로 이렇게 설정해서 해줘.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계속 모으다 보면 이걸 나중에 다 책으로 낼 수 있는 거지. 알겠지? 네. 언젠가는 우리가 책을 낼 걸 기대하면서 자료를 음, 모아보자. 네. 오늘 영어 공부도 고마워. 다음 주에는 3장 반론 편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50분 수업인가요?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니? 네네. 괜찮니? 너는? 네. 네, 저 스케줄 없어요. 이거 말고 뒤에. 뒤에 이제 밥 먹고 자유롭게 이제 네, 그래. 있는 시간이니까. 오케이? 그럼 선생님도 네. 괜찮아. 네. 음. 네.